사실 정부가 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 주유소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버텨왔는데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순조롭게 원유가 우리나라에 공급이 됩니다. 그럼 주유소도 유가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한 이 2주 휴전안에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멈춘 겁니다. 자, 파키스탄 얘기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 2주 연장 요청, 이란 형제들이 선의의 표시로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 백악관, 이스라엘도 일시 휴전에 동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란도 휴전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2주 휴전안 승인. 그리고 지금 이란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적어도 2주간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겠다라고 공개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뉴스 속보가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뉴스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호 원장님. 네. 역시 돌직구쇼의 우리 전성호 원장님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4월 중순 이전에 전쟁은 멈출 것이다. 돌직구쇼에서 예측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한 데드라인을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지금 긴박하게 국제사회가 돌아갔고요. 네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먼저 이제 그 파키스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또 이란 정부한테 호소를 했어요. 2주 동안 좀 무력 사용하지 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달라. 그리고 그 2주 동안 종전 협상 진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했죠. 좋다. 2주 동안 그 무력 사용 안 하겠다. 협상을 하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군사적인 목표는 완전히 달성했기 때문에 네네. 또 지금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이 한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완성하는데 한 2주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실무 작업이 한 2주 걸린다 이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번에 그 외무장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이란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이거는 공화국 수비대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는 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수백 척이 묶여 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 같아서 일단은 2주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벌었죠. 사실은 그간 누군가를 비판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간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많은 이 중동 전문가들이 이란은 절대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급기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매를 번다. 절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안 열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외교안보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취재되는 것과 좀 다른 전망인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전성호 원장님은 줄곧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해 왔거든요. 예, 사실 이 중동 문제는 이게 중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사회가 전체가 다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크게 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전략을 봐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봐야 되고 또 현재 이란이 처한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 또 주변국과의 관계, 또 여기에 지금 중국이 끼어 있고 러시아가 끼어 있고 서유럽 EU 국가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큰 판을 봐야 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때 4월 안에는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국면은 그럼 앞으로 2주는 어떤 국면이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대어를 낚시를 하는데 지금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워낙 큰 고기이다 보면 낚시하실 때도 바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어제까지는 입질이 많았다였는데 오늘은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을 좀 빼는 이제 실랑이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간이 2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은 해결됐다. 다만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데 한 2주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심을 좀 경계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난주 저희 돌직구쇼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또 국회에서 예산과 상법 관련된 일을 또 많이 전문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쓰레기 봉투 그 사실 필요 없다, 다 대책이 있다 했는데 안 사기 잘했어요. 김현정 의원 말 듣고 안 산 사람들은 이제 이득 보는 거예요. 네. 뭐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재고 충분히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제도 예결해서 제가 저희 기후부 장관한테 질의도 했었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질의하시던데.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이런 중동 사태가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도 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납부타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족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납부타를 원료로 하는 쓰레기 봉투 제작 말고 재생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저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했었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그 예산 한 615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라고 제가 그 기획예산처 장관한테도 예.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상임위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렇게 이제 저 예결위에서 아마 이렇게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게 이 중동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멈춰 세웠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에 대해서 대처를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전쟁 추경에서 26조 2천억에 대한 전쟁 추경도 빠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휘발유 가격이 그 세계 제1의 그 원유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지금 싸게 지금 싸다라는 기사도 어제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오부제 시행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대단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정부로서도 다행이고 네. 이 주유소 기름값도 조금 있으면 안정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벌써 아까 뭐 12불인가요? 그게 네.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국제유가. 예, 국제 유가도 당연히 2, 3주 뒤에 반영은 되지만 실제로 또 심리적으로 또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는 최고가격제 통해서 많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도 상당히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덧붙여서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9시 장 시작부터 한 5% 이상 급등. 자, 지금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5% 이상 급등하는 거로 지금 출발을 했거든요. 잘 됐네요. 예, 그래서 그때 자본시장 관련해서 많은 이제 밸류업 정책을 피면서 최고점 6,300까지 갔다가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5,000 그 4,500대로 이제 주저앉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었거든요. 아, 지금 코스피 급상에 예.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가 사이드카 발동됐다. 발동했죠. 예. 예. 오늘 사이드카가 몇 차례 발동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에 네.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특히 증시 같은 경우는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만 제거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없어지고 그 불확실성이란 것은 종전 사인이 아니더라도 2주간의 휴전만 가지고라도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라고 판단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네. 작용해서 특히 어제 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그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네. 이제 그동안 잘 협조해 주셨는데 큰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따 여의도 가시기 전에 네. 뭐 사야 될지 살짝만 적어주고 가세요. ETF 사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최종 데드라인을 통보했었습니다. 그 직전에 이루어진 극적인 이 종전 휴전 합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Essentially, they have till 8 o'clock tomorrow night, Eastern Time.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We have a plan where every bridge in Iran will be decimated by 12 o'clock tomorrow night, where every power plant in Iran will be out of business, burning, exploding, and never to be used again.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We don't want that to happen. 분위기가 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 데드라인이 우리 시각 기준 오전 9시였습니다. 딱 돌직구가 시작되는 시간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밤새 사실 취재를 해왔는데 이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었어요. 들어보시죠.
من از همه جوانان، ورزشکاران، هنرمندان، بچه‌های دانشجو و دانشگاهی و اساتیدمون دعوت میکنم فردا سه‌شنبه ساعت 2 ظهر دور نیروگاه هایی که داشته و سرمایه ملی ما هستند بدون توجه به هر سلیقه و دیدگاه سیاسی مال آینده ایران و مال جوانان ایرانی هستند جمع بشن تا به دنیا بگن حمله به زیرساخت‌های عمومی جنایت جنگی. 전순호 원장님, 네. 다행이고요. 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극적인 이 휴전에 합의했는데 미국의 저력이라는 게 이 공습이 이제 옳든 그르든의 어떤 논쟁을 떠나서 미국의 저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란이 지금 공습을 받기 직전의 상황은 많은 이제 정보기관, 우리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무기화하기 바로 직전 단계, 그 탁 초유의 단계에 지금 핵 능력이 많이 불능화되어 있고 이란이 갖고 있는 무수한 어떤 미사일 능력도 한 몇십 년 전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게 무력화가 됐잖아요. 공습 덕분에. 그렇게 보면 미국이 원했던, 이스라엘이 원했던 어떤 군사적인 목적은 이미 조기에 다 이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서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은 군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이란의 주요한 군사 전력은 대부분 파괴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하 시설에 은닉되어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목표는 다 지금 13,000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더 타격할 게 뭐냐? 경제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발전소, 다리, 뭐 철로, 뭐 기차,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이제는 종전하고 빠져나가고도 된다는 또 하나의 그 자락을 까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뭐 예. 전쟁할 필요가 없다. 없다라는 걸 예. 까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의지를 표명했고 이란으로서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번 1년에 한 5주간의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전체적인 국력이 15년에서 20년 정도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다시 원상 복귀하는데 최소한 15년, 20년 걸린다라고 이게 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죠. 어쨌든 이란의 힘도 많이 빠진 것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이란 정부도 더 이상 이 전쟁을 끌어가기보다는 일단은 현재의 그 신정 체제가 유지된다는 그런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확전을 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기보다는 일정 부분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하메니를 비롯한 정권 상층부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승훈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지금 휴전에 참여하기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전쟁을 멈추지 말자라는 것을 주장해 온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양국의 휴전에 이스라엘도 동참하겠다라는 입장도 현재 뉴스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다시 재개방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로서도 곽태거 의원님, 우리 선박과 우리 선원들 170여 명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잖아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좀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좀 빠르게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오늘 아침 9시까지 협상이 안 되면 뭐 발전소 그리고 교량 다 폭파시키겠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었는데 네네.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더 이상 타격할 전략시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란을 공격을 해둔 상태거든요. 물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얼마만큼 지금 제거된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또 이란은 인간 방패를 또 세워서 불법적인 것이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 항전을 해왔고요. 더 이상 그런 살상과 인적 피해가 없이 일단 2주간 종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다행이고요. 우리나라로서도 거의 ing멸점에 왔었다고 보이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쨌든 2주 동안 개방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은 없다 하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원들, 선박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정부에서 지금 배려를 해야 될 때다
생각이 됩니다. 예,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제는 이 이란과 미국의 휴전이 안전한 완전한 종전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도 옆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한 바로 그 시간이었죠. 정말 세계 지도에서 한 나라가 모두 사라질까? 초토화되는 것일까? 전 세계가 긴장 속에서 미국과 이란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극적으로 파국을 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시한 우리 시간 오전 9시가 되기 약 1시간 반 전에 두 나라가 극적으로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Essentially, they have till 8 o'clock tomorrow night Eastern Time.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yeah. I can tell you they're negotiating, we think, in good faith. We're going to find out. 자, 말 그대로 정말 파국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된 건데요. 일단은 휴전입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과 이란 모두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실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와 패전이 있기는 힘들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뭐 양쪽 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예, 양쪽은 뭐 자신들이 이제 승리를 했다고 그렇지만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전문가들 얘기는 이 전쟁은 어차피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네. 끝없는 소모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부 중단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이제 개방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것을 통항하는 것을 유지해라.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다 달성했고 아니면 그냥 초과 달성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이 압도적인 그 군사적인 으로 세니까 네. 그 지상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상당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명분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10개항을 받은 것이 그게 꼭 항복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근데 이란은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시한 10개항을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란도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도 조건부로 동의를 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전입니다. 일단 전쟁을 잠시 멈췄고 이번 주 금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두 나라가 대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진짜 사인을 해야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휴전에 동의하면서도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모스타바,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누구랑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스타바가 새롭게 나온 언론에서는 이제 의식불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오래전서부터 의식불명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에 가서 보고 있다, 네.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나온 것은 이제 쿰에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언론들이 예상했듯이 네. 이것은 그냥 이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다 실행을 한 거고 네. 모스타바가 그냥 이름만 빌려서 아하. 실행을 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실제로 금요일 날 협상에서 이 종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건 중에 하나가 10개 조항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근데 이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긴 한가요? 그리고 한치 물러섬 없을 것 같았던 트럼프가 갑자기 이거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완전히 철수하라라고 네. 하는 건데 못 받겠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주둔하고 있는 아랍 국가하고도 협상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제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이란이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핵 합의를 했을 때도 네.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니까 강경하게 우리는 못한다 하지만 네. 협상의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것 중에 이제 제일 매력적인 것이 뭐냐면 네. 경제적인 딜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죠 그게? 이게 이제 이란이 제시한 게 호르무즈에 관한 것도 통행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네. 이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제시한 것 중에 미국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에 대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에 미국 기업이 진출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개발을 하는데 미국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해라. 아하. 그리고 분배금은 서로 나눠 갖자라고 네. 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원전 건설이 있는데 이건 네. 2015년에도 있었던 건데 네. 원전 19개 짓겠다. 아. 이건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해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제안이 사실은 미국이 그 열흘간 그 공격을 유예했을 때 바로 그때 나온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그 자지라 방송에서는 뭐라고 평을 했냐면,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방패 막이를 확실하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란에 미국 기업들이 유전과 원전에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면 그 자체가 미국 자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없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됐다. 예, 그런 방패 역할을 했다는 아하. 거죠. 근데 이것을 나왔을 때 반발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네.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 휴전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우디가요? 네, 사우디도 이제 기만책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언론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그냥 극렬한 반대는 아니었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는 그래도 이 산유국들 중에서 가장 친미 국가로 그렇죠. 등치가 큰 데가 사우디인데, 네. 이게 잘못하면 그 축이 이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고, 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문제는 사실은 이란 내부에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이걸 수용을 하겠느냐. 아하. 이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요일 협상에서 막판 변수는 강경파들의 수용 여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 이렇게 찔끔찔끔 자꾸 연기를 시켰던 것도 네. 이 강홍파 간에 조율을 하고 나와라 아.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뭔가 확실하게 이 본인이 이건 진짜 달콤한 거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진척이 된 건데, 그 핵심이 바로 이란 원유 생산 기업과 원전 시설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 이게 아주 달콤한 협상 조건이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는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죠. 미국은요,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면 휴전 즉시 발효되고, 그리고 또 현재 호르무즈 안쪽에 묶여있는 우리 26척의 유조선들,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곧장 우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란이 이제 자신들의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해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전 통보라는 것이 선박의 정보라든지 화물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럼 이제 통과 순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여러 대가 밀려 있거든요. 그것도 또 순서대로 또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아. 이란이 그걸 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주권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 또한 협상력이겠군요. 그렇죠. 어. 그런 데다가 이제 문제는 이란이 거기다가 통행료까지 첨부를 하겠느냐 안 하느냐, 이제 요게 관심인데, 아하. 통행료를 징수를 하겠다라면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눈치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이건 네. 미국과의 협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아마 이란도 지금 휴전을 하겠다라고 온 마당에 뭐 200만 불씩 내라, 이건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그 액수가 낮아질 건지 아니면 안 받을 건지, 이건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되면서 주변 국가들, 파키스탄, 튀르키예, 뭐 여러 나라들이 중재국으로 나서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막판 협상이 성사되는데 중국이 또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외신에 나옵니다. 아, 갑자기 왜 중국이 등장하나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변 아랍국들이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파키스탄하고 오만, 카타르, 그다음에 그 뒤에서 이집트하고 투르키예가 했었는데, 네. 그
파키스탄에서 하다가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갑자기 중국을 갔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때서부터입니다. 이때 이 얘기가 이란의 입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아하. 그 이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미국을 절대로 못 믿는다. 아하. 왜냐하면은 협상을 하는 와중에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랬죠. 요번 공격과 작년에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절대 믿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미국을 얘기하면. 막아줄 수 있는 보증인.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게 중국이었군요. 예, 그게 중국이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중국도 지금 그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물론 이 지역에서 원유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는 오지만 네. 지금은 뭐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굉장히 싸게 사서 경제적인 이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이 바로 이 중동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 정책력도 역시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여기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전 세계가 지금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이 휴전과 종전의 분위기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입이 삐쭉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막판에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이것도 틀어버릴 수 있는 엉뚱한 돌발 행동하지는 않을지 그럴 수도 걱정돼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휴전하는 와중에 지금 이란에서 공표한 것은 휴전 기간 중에 공격을 안 받으면 우리도 공격 안 한답니다. 네. 근데 공격을 받으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공습을 하게 되면 이란도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느냐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네. 그동안은 그냥 알면서도 막지는 않았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이 이번에 얼마나 실행을 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나서 이 원유 선들을 통과시켜주면서 위안화로만 돈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고 이제 위안화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거냐 막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또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중국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를 페트로 위안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한테 제시한 것 중에 경제 지원 부분도 있지만 이 금융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되어져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 위안화 중심의 그 시스템으로 이란을 완전히 집어넣어주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미국의 자금 추적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위안화로 지금 결제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점점 더 늘려가지겠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 이제 그걸 이제 개입을 하겠죠. 네. 바로 요 주제가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연기됐잖아요. 원래 한 달 지금 연기됐는데 이제 또 다른 이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시작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폭격 예고라는 벼랑 끝 대치 상황 천만다행으로 일단은 멈췄습니다. 약속한 2주 뒤에는요. 또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끝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